자, 이제 01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야. 맞지? 이제 뭐 한다고? 지수함수 한대. 맞지?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보자고. 자, 우리는 a의 x의 제곱을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다뤘었지. 즉, 이 a의 x 제곱에 대해서 여기 있는 x를 우리는 계속 확장시켜 왔다고. 기억나? 우리는 기존에는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오직 무엇만이었어? 자연수. 왜? x가 횟수였거든.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졌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0 그리고 음의 정수까지 확장하면서 정수까지 확장했지. 정수를 확장한 다음에 정수로부터 뭐가 정의됐어? 유리수 지수가 정의됐었지. 이를 바탕으로 무리수 즉 실수까지 확장이 됐었다고. 자, 이제 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즉 실수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a의 x에 대해서 이 x를 실수에서 모두 가지고 오면 그 대응하는 값을 y라고 하면 x 값에 따라서 우리 y 값이 하나씩 정해지겠지. 따라서 우리는 함수 관계가 있을 거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a를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해. 지수함수. 맞지? 즉 우리는 x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켜 놨기 때문에 x 즉 x축에 있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y값에 대응시킬 수 있는 그러한 y 함수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a를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고.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걸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로 이렇게 확장하면서 기억나? 조건이 하나씩 바뀌었는데 기억나나? 자연수일 때는 밑 a가 이것저것 들어가도 됐었는데 정수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됐었냐면 a라고 하는 게 0이 아니었어야 돼. 그리고 유리수가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a가 0보다 컸어야 되고 실수는 그걸 이어받아서 역시 a가 0보다 컸어야 됐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쭉 확장되는 순간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생겼었고 우리는 실수 범위에 생각하잖아. x를 이제 실수해서 넣을 거라고.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a를 어디서 생각을 해? 그걸 바탕으로 a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야 된다고. a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야 돼. 자, 근데 a가 0보다 큰데 0보다 큰 것 중에서 내가 만약에 a가 1이야. 1이 돼버리면 y는 1의 x제곱은 어떤 x를 넣으면 1이거든. 그래서 그냥 가로선이야. 가로선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서 a는 어디? 1이 아니. 그러한 a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할 거라고. 따라서 우리는 y는 ax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생각할 때 a가 0보다 크면서 a가 1이 아닌 이 구간에서 생각할 거라고. 됐어?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서 a가 1이 아니니까 크게 보면 첫 번째 a가 어디? 0부터 1 사이. 그리고 두 번째 a가 1보다 큰 범위. 맞지?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각각에 대해서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지. 됐어? 자, 일단 옆에 거 한번 읽어보고 봐봐. 지수함수의 뜻 방금 한 거야.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맞지? 1인 거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맞지? 별 의미가 없어서 1을 제외시켜버렸고 실수 x에 대하여 ax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대. 하나씩 대응시켜지지. 따라서 x를 ax에 대응시키는 y는 ax의 제곱은 x에 대한 함수가 되고 따라서 이 함수를 a를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대. 맞지? 방금 적었지? 우리 a를 미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 중에 일단 간단한 2번 케이스 먼저 해볼게. 자, 우리는 2번 케이스 a가 2번 그냥 첫 번째라고 하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한번 얘를 보자고. 얘 y라고 하는 거 2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얘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어떤 경우든 지수함수든 직선이든 2차 함수든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뭐 했냐면 그래프 그리기 맞지? 그래프 그리기 할 때는 뭐 했어? 기본적으로 점을 찍어봤어. 맞지? 점을 몇 개 찍어봤다고. 그래서 점을 몇 개 찍어봤고 이 점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맞지? 자, y는 2x야. 그럼 x하고 y가 있을 건데 x를 0은 기본적으로 넣어두고 1, 2, 3, 4 이렇게 하나씩 증가할 때 0, 1, 2, 3, 4지. 2의 제로는 얼마? 2의 제로 0을 넣으면 2의 제로지. 여기는 2의 1, 2의 2, 2의 3, 2의 4 이렇게 되지. 2의 제로는 1이고 2의 1은 2 맞지? 2의 2는 4 맞지? 2의 3이지. 2의 3은 8, 2의 4는 16이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프 그린지를 한번 보자고. 이게 x축하고 이게 y축이야. 자, 우리는 2의 제로 즉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맞지? x에다가 0, 1, 2, 3, 4 일단 0을 넣었을 때 뭐가 돼? 0을 넣었을 때 1이 되네.
그래서 일단 뭐 0,1 즉 y절편 1이야. y절편 1. 자, 그 다음에 내가 1, 2, 3, 4로 한 칸씩 증가해. 맞지? 1, 2, 3, 4로 한 칸씩 증가해. 한 칸씩 증가하는데 y 값은 1 얼마? 2, 4, 8. 증가폭이 확 커지지. 됐어? 여기 2, 4, 8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래서 이 증가하는 폭을 다시 이어서 쭉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증가해버려. 돼? 맞지?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증가할 때마다 증가폭이 확 커지거든. y 값이 확 커져 이렇게. 맞지? 그리고 왼쪽에 그럼 해봐야겠죠. 왼쪽은 x에다가 뭐 마이너스 1 x의 값에 대해서 여기 똑같이 x하고 y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넣어보겠지. 마이너스 4까지 넣어보자. 그럼 y 값은 뭐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맞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뭐 똑같아. 흘러가는 건 똑같거든. 흘러가는 건 x 값이 몇 개씩 변하고 있어. 한 칸씩 변하고 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한 칸씩 변하고 이에 따라서 y는 2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3제곱 되잖아. 각각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 2분의 1, 얘는 얼마? 4분의 1, 얘는 얼마? 8분의 1, 얘는 얼마? 16분의 1. 똑같이 한 칸씩 감소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한 칸씩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폭이 처음에는 2분의 1, 4분의 1 얼마? 여기 이게 4분의 2잖아. 그래서 4분의 1 감소하고 여기는 8분의 2잖아. 그래서 8분의 1 감소하고 여기는 16분의 1 감소해. 감소하는 폭이 점점 줄어든다고. 맞지?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감소폭이 줄어드니까 뭐 감소하는 폭 자체가 이렇게 둔감해. 맞지? 감소하는 속도 자체가 줄어든다고. 감소하는 속도 자체가 줄어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왼쪽으로 갈수록 즉 뭐 아래로 계속 내려가긴 하지만 이게 절대로 이 선 여기는 뭐 x축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 여기는 이 선이 방금 얘기했던 이 선이 즉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 y축을 넘어가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거는 뭐 방금 봤지만 우리가 지금 뭐 y는 a의 x의 제곱인데 지금 a가 지금 2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봤지만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지. 1보다 큰 건 0보다 크거든. 그래서 a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 a의 거듭제곱 a의 x의 제곱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커. 이 말은 뭐야? 모든 y값은 항상 0보다 크거든. 그래서 y값은 0보다 커. 맞지? 그러면 뭐 여기 있는 y값이랑 그래프 자체의 y값 대응되는 y값들이라고 하는 건 뭐 계속 x축 위에는 있지만 x축 위에 있어. 전부 x축 위에 있지만 왼쪽으로 그래프가 한없이 계속 내려가지. x축 위에 있지만 계속 내려간다는 건 이 그래프가 계속 왼쪽으로 가면 어디 간다고? 왼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 여기는 x축에 계속 가까이 간다라는 거지. 맞지? 자, 기억나? 우리가 뭐 유리함수 때 했었지. 한없이 다가가는 선을 우리가 이름 붙였었는데 기억나? 그래프가 한없이 다가가는 선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 얘를 점근선이라고 한다고. 점근선. 맞지? 그래서 뭐 지수함수에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네. 이게 점근선이 되겠다. 맞지? 점근선이 되고 이 점근선의 그래프에 항상 뭐 위쪽이나 또는 나중에 보면 아래쪽도 그려지거든. 따라서 점근선에 한없이 그래프가 다가간다고 알아두면 돼. 됐지? 따라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이제 방금 한 거 정리해보면 우리는 a가 1보다 큰 경우 방금 예로 y는 2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은 x값이 뭐 1, 2, 3, 4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y값이 뭐 확 증가했지. y값이 증가폭이 컸었지. 그래서 막 그래프 자체가 오른쪽 위로 쭉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 맞지? 자, 그럼 y는 ax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프다 보니까 우리는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거 뭐 점근선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어디가 돼? 정의역은 x로 표현하지. 그 x인데 지금 보면은 어디 x축에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뭐 y값들이 하나씩 대응됐잖아. 이렇게. 맞지? 정의역은 뭐 x값들이 뭐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값들이 대응됐으니까 x가 그냥 실수 전범이 맞지? 실수가 모든 정의역이었다면 치역, 공역은 실수 전범인데 실제로 대응하는 값들은 맞지? 어디 대응했어? 얘가 어디 대응했냐면 이 그래프에서 있는 y값들을 한번 찍어보면 맞지? 찍어보면 어디 대응했냐면 여기 y값 이렇게 대응했지. 맞지?
그럼 대응된 y 값들을 쭉 한번 그래프로 찍어보면 이렇게 찍힌다고. 이렇게 찍히지. 즉 뭐냐면 치역이라고 하는 건 y 값들의 모임이야. 맞지? 치역이라고 하는 건 y 값들의 모임인데 그 y를 다 모아보니 뭐가 됐어? y인데 그 y는 어디? 여기 있는 x축 위에 다 그래프가 그려지지. 즉 어디냐면 y는 y가 기본적으로 뭐 0보다 큰 범위에서 다 그려진다고. 네? 이건 아까 어디서 나왔었어? 뭐 우리는 a가 0보다 컸기 때문에 a x제곱은 0보다 크고 그 값은 뭐 y가 된다는 거지.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모든 y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y가 제로가 될 수는 없지. 근데 뭐 x 값이 점점점 작아질수록 뭐 그 증가폭이 작았기 때문에 계속 값이 작아졌어. 따라서 뭐 치역이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y가 제로가 되는 거. y가 제로가 되는 게 뭐라고? 얘가 점근선이라고. 맞지? 그래서 뭐 점근선이 존재했었는데 점근선이 존재했을 때 그 점근선 우리는 y는 제로라고 한다고. 됐지? 그래 보면 이렇게. 자 그리고 뭐 x가 제로일 때 지금 보면은 y가 y 값이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x 값이 뭐 모든 x 값에 대해서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 x축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x축이랑 안 만나. x절편은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x절편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y절편은 존재하지. y절편은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디 있어? 맞지? 그래프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에 y절편이지. y절편은 0,1 즉 뭐 y절편은 1이라고. 이건 뭐야? a의 제로제곱은 1이거든. 이것 때문에 성립하는 거지. y절편은. 됐지? 자 그럼 이렇게 대해서 우리는 y는 ax 특히나 언제 a가 1보다 큰 경우 그려봤어. 됐지?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뭐 a가 어디? y는 a의 x인데 a가 어디? 1보다 작은 경우 0부터 1 사이인 경우를 한번 그려보자고. 맞지? 0부터 1 사이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똑같이 뭐 얘를 아까는 y는 2x를 했다면 우리는 y는 지금 2분의 1의 x의 제곱을 해버리면 되지. 자 근데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맞지? 얘를 또 점을 찍어가지고 아까처럼 막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해석하면 편하냐면 y는 2분의 1 x제곱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이거 x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자 그럼 뭐 얘는 비교를 해보면 y는 2의 x의 제곱이랑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얘랑 비교하면 뭐가 달라? 지금 뭐 한 거야 여기는? 여기는 뭐 한 거냐면 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지. 기억나?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 그래프 어떻게 그린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뭐 y축 대칭한 거지. y축 대칭. 맞지? 그래서 위에 있던 이 y는 2분의 1x 그래프는 원래 있던 y는 2x의 그래프를 뭐 한다고? y축 대칭한다고. 그래서 뭐 어디? 지금 원래 있던 이 그래프를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뭐 y축을 기준으로 대칭해 버리는 거야. 맞지? 대칭해 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어디?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지? 그래서 얘를 밑에 그리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 찍는 것보다는 이 대칭성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더 낫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뭐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아까 원래 이렇게 올라가던 그래프를 우리는 y축 대칭시켜 가지고 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고 똑같이 뭐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는 y축과 만나는 점은 1이 되겠지. 맞지?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 그리고 뭐 또는 y는 a의 x의 그래프인데 a가 언제 1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라고. 맞지? 자 그래프니까 또 위에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 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 x축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y 값들이 지금 대응하고 있지.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정의역은 x로 표현하면 맞지? x로 표현하면 뭐 x인데 그 x는 어디? 실수 전범이라고. 실수값 모든 거지. 자 그다음 뭐 공역은 실수 전범인데 치역은 실제로 만나는 치역은 맞지? 치역이라고 하는 거 또 어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대응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y 값들 어디 찍히는지 한번 보자고. y 값들은 어디 찍혀? 여기 찍히고 있지. 따라서 뭐 여기 있는 y 값들 한번 표현해 보면 어디로 그려지고 있어? 어디? 여기에 다 찍히지. 맞지? 똑같이 앞에랑 치역이라고 하는 건 어디? 즉 뭐 x축 위에 다 있잖아. x축 위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 값을 y로 표현해 보면 y인데 y가 0보다 크다. 치역이 y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뭐 아까도 봤지만 y는 a의 x 뭐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고 그 y 값은 항상 0보다 크다고. 자 여기서 나왔고 결과적으로 y 값이 0보다 크니까 y는 0이 될 수가 없지. 그걸 또 우리는 뭐라고 해? 점근선.
점근선.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는 이 그래프가 어디를 한없이 다가가고 있어? 여기 있는 x축을 한없이 다가가고 있지. 그래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선 우리는 뭐라고 해? 점근선. 점근선은 y는 제로라고. y는 제로 뭐? x축. 맞지? 그럼 이렇게 되지. 됐어? 따라서 우리는 뭐 지수 함수 y는 ax의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를 이것저것 그려봤어.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a가 0부터 1 사이는 뭐 대칭시켜서 그렸지. 맞지? 그래서 뭐 그래프 두 개에 대해서 쭉 그려봤고 한번 읽고 또 남은 대칭을 해봐야겠지. 좀 정리해보고. 맞지? 자,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범위 y는 ax와 ax에 대해서 a가 어디 1보다 큰 경우 어디 0부터 1 사이인 경우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실수 전범위고 치역이라고 하는 건 양의 실수 y값이 0보다 큰 거야. 그래프는 0,1, 1,1 0,1이 뭐 y절 편이지. 1,1 1을 넣었을 때 a가 된대. 지나고 x축을 점근선으로 간대. 아까 봤지? 점근선. 자, 그다음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 y값도 증가한다. x가 커지면 y값이 증가했지. 그래서 증가폭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었지. 이렇게. 맞지? 자, 그다음 a가 0부터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 y값이 감소했었대. 맞지? 증가폭이 점점 이렇게 감소한다고. 왜? 대칭식이었거든. 왜? 여기가 감소했었잖아. 맞지? 따라서 뭐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래. 그리고 또는 실수 전체 양의 실수 전체 집합 1대1 대응이래.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래. 기억나?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후에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 역함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뭐 치역이라고 하는 거, 공역이라고 하는 걸 범위를 제한시켜 버리면. 맞지? 자, 그럼 요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고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a분의 1x의 그래프와 y축 대칭이래. 맞지? 이거는 방금 했었고 y축 대칭. 됐지?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다. 자, 1대1 함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래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맞지?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세로선 판정법. 세로선이랑 뭐 한 점에서 만나느냐, 맞지? 그리고 뭐 가로선 판정법, 세로선 판정법이 있었다면에 가로선 판정법도 있었지. 가로선이랑 모든 한 점에서 만나면 뭐가 된다고? 1대1 함수가 됐었다고. 기억나? 가로선, 여기는 가로선이랑 일단 색깔 할까? 가로선이랑 지우고, 맞지? 지우고 모든 가로선이랑 지금 뭐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는 뭐 가로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지. 따라서 그래프 자체는 뭐라고? 1대1 함수라고. 1대1 함수. 맞지? 1대1 함수가 아니었던 건 1대1 함수 정의가 뭐야? 서로 다른 원소가 같은 함수 y값으로 대응되는 거. 1대1 함수가 아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2차 함수지. 이렇게 서로 다른 즉 가로선이나 두 점에서 만날 때 여기는 x1과 여기는 x2에 대해서 뭐 만나는 y값이 다르잖아. 그래서 뭐 1대1 함수가 되고 1대1 함수인데 정의역이 실수 전범이고 치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치역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아까도 봤죠? 뭐 어디? 여기 y가 0보다 큰 거잖아. 양이 실수지. 따라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면 우리 뭐 그냥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은 아니거든. 1대1 함수 왜? 1대1 함수는 그냥 뭐 방금 봤지만 뭐 가로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건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돼. 따라서 뭐 우리는 공역이라고 하는 걸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제한을 둔다면 이러면 뭐 1대1 대응이 되지. 우리가 여기만 공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 역함수. 그리고 이제 뒷단원에서 할 건데 이 역함수가 뭐가 되냐면 로그 함수가 돼. 로그 함수. 그래서 뭐 이 로그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새로 또 한번 할 거야. 됐지? 됐지? 자, 그럼 뭐 밑에 있던 예를 한번 읽고 끝낼게. 자, 뭐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 ax는 0보다 크다. 방금 얘기했고 곡선의 어떤 한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직선 우리는 곡선의 정근선이라고 한대. 됐지? 뭐 이렇게. 됐지?